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담 메일 두 분이나 보내주셔서 소개를 네. 해드리려 하는데 첫 번째 분은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본인의 손 사진인데 네. 조동찬 기자님, 류일아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몇 년 동안 꾸준히 듣고 있는 뽀얀거탑의 샤이 청취자라고 하셨습니다. 남성분이네요. 샤이 청취자신데. 네. 네. 그러면 안 되나요? 되죠. 예. 이제 보내주셨기 때문에 샤이 청취자 아니십니다. 네. 유독 건강한 편이라 그동안은 고마움을 전할 길이 없었는데 최근에 손가락 강직과 팔저림 증상이 생겨서 사연 보냅니다. 얼마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약간 붓고 뻣뻣한 느낌이랄까요? 네. 그런데 일어나서 10분 한 20분 정도 있으면 평소처럼 다시 자연스럽게 증상이 없어져서 처음에는 괜찮겠지 했었는데 점점 안 좋아져서 이제 뻣뻣하게 증상이 생기는 부위가 1번, 2번, 3번, 4번 손가락까지 다 네. 범위가 넓어지고 팔저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생기네요. 병원에 갔더니 이게 약간 목 디스크 의심된다고 해서 뭐 주사 치료, 충격파 치료, 뭐 네. 약도 먹고 지금 치료를 받으셨는데 별다른 개선이 없어서 지금 큰 병원을 가야겠다 하셨어요. 네. 이거 어떤 증상인가요? 근데 저도 이런 적 있었는데. 그래요? 네. 언제요? 출산 직후부터 한참 동안 이게 네. 손가락이 안 구부러지고 저는 네. 새끼 손가락이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 네. 네. 일단은 저는 목 디스크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왜냐면 이제 아침 경직인데 물론 이제 왜 이쪽 그 통증 의학과에서 목 디스크로 추정을 했냐면 디스크는 보통 이제 한쪽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손가락에 이렇게 아침에 뻣뻣한 느낌 이런 것은 그러니까 모닝 스티프니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류마티스 질환 이런 것들의 좀 특징이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양측에 나타나고 한쪽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관절 퇴행성 질환일 확률이 높아서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목 디스크는 보통 우리가 누워서 자면 네. 아침에 좀 증상이 가벼워져요. 아. 그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하면서 이 중력의 압력으로 디스크가 신경을 더 그러니까 누르면 그래서 이제 밤이나 저녁 때 그때 제일 더 심해지거든요. 근데 이건 아침에 안 좋으시니까 네. 아닌 것 같다고. 예. 근데 관절의 모양을 봐서는 이게 지금 변형이 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지만 안 구부러지시는데요, 예, 오른쪽이? 이건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 변형이 있는 상태에서 안 구부러지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 20분 정도 있다가 되면 저절로 증상이 없어진다고 하셨죠. 이것도 저절로 증상이 없어지는 것도 목 디스크하고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병원을 한번 가셨으면 좋겠고 그게 정형외과든 아니면 류마티스 내과든 이런 이 두 개 쪽을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랑 되게 증상이 비슷하신데 네. 제가 출산 직후에 엄청 많이 부어 있었거든요. 그때 손가락이 안 구부러져서 아침에 치약도 거의 잘 못 잡고 그 정도 수준인데 좀 지나면 괜찮아져요. 활동하면 괜찮아지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붓기가 많이 빠져서 괜찮아졌는데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 팔저림은 이것도 이제 오른쪽만의 팔저림인지가 좀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퇴행성 한쪽에 치우치는 거는 관절 질환으로 봐요 우리가. 네. 그런 어떤 류마티스 네네네. 질환 같은 전체적인 질환으로 보지 않고 아. 그런데도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 가는 거죠. 이거 정형외과하고 사실 마취통증의학과는 이 전문 분야가 이 목 디스크나 이런 걸 보시는 분야는 아니니까 네. 목 디스크든 아니면 손가락 질환이든 이거를 보는 정형외과하고 정형외과 가셔봐야겠어요. 류마티스 내과를 한번 차례대로 방문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다음에 꽝 날 수도 있어요.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단해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 유일한 아나운서가 뭐 새끼손가락 자기도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괜찮고 괜찮고 이유는 모르겠고 꽝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꽝 나오면 뭐 좋은 거죠. 그거 전문 용어로 꽝 나온다 예, 그래요? 예, 꽝이 제일 좋아요. 예. 뭐 검사 걸리면 다니는데, 진짜 근데 예. 약 먹어야 되고 치료해야 되니까 그렇죠, 병이니까 또 안 그렇죠. 좋은 거지 그죠? 그리고 여러 선행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파킨슨 환자가 네. 3대 증상이 있거든요. 음. 이 레스팅 트레머라고 해서 쉬고 있을 때 떨리고. 떨떨떨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말이 좀 어눌해지고 그다음에 보행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하는 그런 3대 증상이 나오면 누구나 파킨슨병을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초기에는 이분들이 뭘로 병원에 제일 많이 다니신 줄 아세요? 뭐예요? 허리 아픈 거. 허리 아픈 것 때문에 허리 MRI 찍고 요통이 되게 심해요. 초기 증상. 진짜? 초기에는 잘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명확한 그런 진단명의 초기 증세는 잘 모르니까 이럴 때는 뭐냐면 좀 저는 과도하게 진료를 받으시라는 전반적인 예, 검사. 네, 예. 저는 추천을 해요. 뭔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싸니까 의료비 싸요. 미국에서 뭐 목 MRI 그다음에 이런 류마티스에 관한 그런 혈액 인자들 검사하려면 수백만 원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럴 경우에 특히 젊은 분이잖아요. 좀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종합병원 가셔서 싹 이참에 훑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뭔가 증상이 나타난 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꽝 되면 좋고요, 마음 편하게 살면 되니까. 다른 거 조금 아끼셔서 요거 검사하는 거는 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뭔가 정확하게 느낌이 안 오네요. 아니 그죠? 오른쪽에 네. 굽혀지지 않으시니까 오른쪽 손가락이 그걸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약간 부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건강 상담 메일은 안녕하세요. 뽀얀거탑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의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평소 이를 엄청 악물고 다니더라고요. 몰랐는데 심지어 잘 때도 눈을 엄청 질끈 감습니다. 깨닫고 난 이후에 의식적으로 턱에 힘을 풀어서 다니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 무의식적으로 악물고 있고 제가 평소에 편두통이 심한데 이 영향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를 악무는 버릇이 편두통이랑 관련이 있는지 이 버릇을 뭐 약 이런 걸로 고쳐질 수 있는 건지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셨어요. 이게 제 얘기이긴 한데 선배님도 이 악무는 습관 있어요? 네, 저는 이를 갑니다. 그래서 때, 제가 이갈이를 예. 이것도 개인 의료 정보니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누구의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겠죠?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두통을 심하게 알아서 한번 봐봤어요. 정말 이갈이하고 이 두통하고 상관이 있는지 상관이 있습니다. 이갈이가 있으면 영국 연구했는데요. 진짜. 편두통이 일반인보다 3배 정도 위험이 높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어쨌든 편두통은 우리 근육의 문제거든요. 네. 이 머리가 아픈데 머리 안쪽이 아픈 게 아니라 머리에 붙어 있는 근육이 아픈 거예요. 근데 진짜 잘 안 나아요. 긴장하면 어쨌든 이를 왜 이갈이를 하는지 악무는지도 실은 잘 모릅니다. 현대의학이 잘 몰라요. 다만 어떤 이갈이 행태를 어린이들 보면 애들이 조금 뭔가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을 때 이갈이 증상이 더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를 아예 안 가는 애들은 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다고 해도 더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갈이 하는 애들을 봤더니 그런 약간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갈이는 편두통을 3배 정도 높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고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개가 있죠. 이거 뭐 치아에 피스 무는 거 있지 피스 무는 않아요? 거 있고 네. 뭐 우리 예전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나무 젓가락 물고 자라 이렇게 위험해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바로 풀릴 것 같은데. 근데 그 피스도 되게 어려워요. 실은 좀 저는 그 간단하게 제조할 수 있는 것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봐서 했는데 제가 그것을 끝까지 물고 잔 적이 없습니다. 다 중간에 뱉어버려서 뭐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냥 저는 이미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이번 생 그냥 대충 살아. 마음을 그냥, 좀 릴렉스. 마음을 릴렉스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턱관절의 근육도 좀 태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턱대잖아요. 그거에 그거로 이 턱이 2개가 되는 것도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를 당겨주는 힘이 이 호흡 그 중앙 있잖아요. 후두 부위를 당겨주는 힘이 줄어들어서 이것 때문에 코골이가 돼요. 여성분들 비만하지 않은데도 코 고는 거는 이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하는 법도 있어요. 이 턱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훈련 방법도 근데 있는데. 여기 만약에 악무는 습관 여기다 보톡스 반- 맞으면 어때요? 그렇죠. 반대로 이걸 이 나이가 들면 그런 이유로 이갈이가 조금 덜해지긴 하는데 네. 이갈이를 위해서 보톡스를 하느냐? 그건 장기적으로 이렇게 실험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내가 저의 뇌피셜로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임상 시험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갈이는 그것과 관련이 있고요. 뭐 근데 지금 이갈이의 치료법으로는 뭐 보톡스보다는 사실은 뭐 순서를 따지자면 그 치과 영역에서 하는 개인 맞춤형 그런 마우스피스 등이 더 권장됩니다. 오늘 두 분 다 뚜렷한 저희가 답을 못 드린 건 아니겠죠? 저는 뭐냐면 이건 이제 뭐 예. 제가 취재한 영역이라서 그런데 예. 저는 뭐냐면 방송 중에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분야에 사짜 의사들이 많이 이걸 이렇게 하면 예.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 하는 말처럼. 예를 들면 유일 아나운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럴 경우에는 보톡스 하면 됩니다. 라고 뇌피셜인 말하면 거예요. 좀 그렇죠. 예. 뇌피셜이에요. 예. 뇌피셜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의사들이 실제로 있어요. 본인의 뇌피셜입니다. 본인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또 뭐 하나 했더라. 네? 예를 들면 좀 마그네슘도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눈떨림. 눈떨림 마그네슘. 진짜 마그네슘은 효과 없어. 아니면 마그네슘이 원인인 게 눈떨림의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99.9.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NIH 그러니까 NIH 그 페이지 들어가면 눈떨림의 마그네슘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문장이 먼저 심지어? 돼 있는데 그것도 미국에 있는 쇼닥터가 먼저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을 이 섞여 있는 건강기능 식품을 팔기 위해서 거기다 눈떨림을 뭐 했고요. 저는 6개월 내내 눈 떨렸는데 마그네슘은 택도 없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시원한 답변. 그러니까 이 영역 이 가는 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이거 제 문제라서 이게 제가 조금 이 가는 거랑 했는데 근데 이 악무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 가는 사람들 우리 남편도 일을 가는데 보면은 되게 신기하게 쉽게 싹싹싹싹 아니, 하면서 이제 갈던데요. 악물어집니다. 이 가는 그래요? 사람들의 이 특징을 이제 이거를 해서 근전도를 해보면 자고 있을 때 이게 더 훨씬 더 물기 강한 때문에 이제 강한 이가 갈아지는 거구나. 그 악력이 네.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선히 무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것도 또 흡입을 해요. 공기가 안쪽으로 딱 음압이 걸려가지고 이게 딱 그 밀폐된 상태에서 쓱쓱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냐면 제가 개인기다, 이 개인기. 가는 소리를 녹음을 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잠에서 깨면은 이 갈라 그러면 못 하죠. 못해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뭐. 되게 심각해요. 이 가는 게. 저는 왜 난 그렇게 태어났을까? 난 뭐 도대체 전생에 무슨 그거만 잘못했길래 그런가 뭐? 이까지 가나? 아니 근데요. 예. 그냥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뭐 이가 손상되거나 뭐 그럴 정도면 모르겠지만 이 손상도 많이 생기던데요. 막 네. 깨지고 그러시던데요. 네. 이런 네. 분들은.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도 아유 그냥 뭐 그래도 뭐 치과 뭐 해서 그런 거 치료받고 뭐 그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예. 살면서 아플 일이 참 많은 것 같아. 크고 작게. 큰 병 아니면 진짜 다행이다 생각할 정도예요. 요즘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 주제는 간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인데 네. 이게 요즘 왜 문제가 되고 있죠? 네. 네. 일단 지금까지 진행 상황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네. 제가 오늘 작심하고 이것만 들으면 짧고 요약하게 핵심이 뭐고 분쟁에 왜 직능 단체 간에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호법에 대해서 간호법이 무엇이냐? 원래 간호사는 70년 정도 된 의료법에서 업무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간호사가 무엇이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무엇이라는 것을 간호법이라는 것으로 새롭게 들고 나온 겁니다. 네네. 이 부분. 네. 근데 이거는 뭐 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물론 간호사협회하고 의협 주장이 좀 다르게 합니다.
간호사협회는 33개 국가에서 이미 만들어놨다. 의협은 11개 국가다. 이렇게 되는데 뭐 11개 국가든 33개 국가든 뭐 그게 중요한가요? 네. 다른 나라도 하고 있다. 네. 우리나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근데 왜 하느냐를 간호법을? 따져보면 네. 제한 이유, 이 법을 만드는 이유겠죠. 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 인구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네. 인구 고령화가 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요걸 들었습니다. 첫 문장이. 그러니까 네. 우리 나이가 들면 노인들이 많으면 의료, 간호 서비스의 요구도는 늘어나겠죠. 네. 그런데 지금의 의료법만으로는 부족하니 간호법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친고령화 도시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제가 스페인과 그때 포르투갈도 갔는데 네. 스페인의 산세바스티안인데 거기가 이제 고령화 도시인데 조금 부유한 저게요. 거기가 미슐랭을 획득한 음식점이 밀도당 전 세계 1위지요. 오, 그러니까 미식가의 정말? 도시, 그다음에 바닷가가 되게 아름답고요. 음. 일단은 의료 서비스가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복지부 관계자하고 보건부 관계자하고 돌아서 이제 했는데 병원을 갔다가 환자를 추적하면서 취재를 했어요. 네. 병원에서 저번에 만든 사람이 물리치료가 됐어요. 물리치료를 딱 실을 갔더니 거기는 의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고 이건 뭐지? 병원도 아니고 완전히 병원 같은데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물리치료사가 단독 개원한 오, 병원이다. 병원은 아니죠. 클리닉, 그러니까 명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사는 없지만 의사가 처방한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이제 그런 필요한 사람들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예? 의사가 뭐 있는 것보다야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병원에서 집 근처에서 받는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곳. 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있었냐면 거기 홈케어도 있었는데 가정방문 간호사 그것도 신기했는데 네. 갔더니 거기는 간호사가 차린 클리닉이에요. 네. 클리닉인데 간호사가 어쨌든 오면 그냥 간단한 비전문적인 약, 제가 보기에는 뭐 고혈압약, 이런 당뇨병 약도 그냥 스페인은 하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PA 제대로 하는데 네. 피지션, 그러니까 피지션은 의사인데 피지션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의사 도우미. 네. 하지만 처방전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준 의사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돼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PA 분들이 의사가 없더라도 물리치료, 그다음에 간호 이런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 우리나라에는 지금 방문해서 간호사가 뭐 닌걸 놔주거나 이런 것도 다 불법이에요? 그건 조금 다른데요. 좀 여기서 달라요. 방문 간호까지 얘기하면 네, 너무 그건 깊어져요. 좀 저기 하니까 네. 그거는 지금 방문 진료에 의해서 네. 시범 사업으로 정해진 곳에서 의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고 그다음에 간호사는 그 의사가 가는 것을 전제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면 그건 가능해요. 이건 좀 별개 얘기를 하신 건데 시범 사업으로 가능한데 지금 그건 획일화되진 않았다. 일반적인 법은 아니니까 이제 가족 간호 이거는 조금 따로 떼고 완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는데 네. 친구가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링거 서비스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일본은 그게 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PA를 운영하고 있는 데서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 어떤 약품에 대해서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위험하지 않느냐,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약은 처방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준 의사 제도라고 네네.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의사협회는 반대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영역을 침범했다 생각해서 영역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실은 간호사는 근데 이제 간호사협회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단독 개원할 생각 없다. 단독 개원할 생각 없다. 여기서도 뭐 지금 새로운 간호법에서도 의사의 지도 하에 따라 진료의 보조 업무를 하게끔 되기 때문에 니네가 억지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네. 뭐가 문제야? 법의 취지가 고령화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네. 지역 사회
엔드 전문 간호사입니다. 지역사회라고 하면 뭐죠? 병원 밖이잖아요. 네. 병원 밖에서 전문 간호사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없는 겁니다. 전문 간호사 그 각각 영역별 특정, 예를 들면 나는 물리치료, 아니면 나는 뭐 어떤 뭐 수액, 아니면 나는 어떤 뭐 돌봄 케어, 아니면 나는 호스피스, 이런 전문 간호사를 둘 수 있도록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법이 지역사회와 전문 간호사라는 법률상 처음 등장하는 단어를 딱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의사단체, 간호조무사, 나머지 13개 의료 직능 단체들은 이것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고령화 사회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PA가 필요하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 그래서 이 법을 그렇다고 만들었어요. 거기에 지역사회와 전문 간호사를 등장시키니 당연히 이거는 간호사가 이렇게 PA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의사협회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그 진료행위는 의사가 해야만 하는 건데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실제상은 서로가 아니라고 해도 네. 이거는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있잖아요. 왜 네. 오케이, 의사가 반대하는 건 알겠는데 왜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는 왜 반대해요? 왜 반대할까요? 그런 의문 드시죠? 네. 왜 그러냐면 네. 미국은 이 PA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받고 학교 이 제도에 들어와서 과정을 받고 시험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PA 지금 영국이나 미국 제도 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오. 그런데 지금 현재 간호법은 지역사회 간호를 하게끔 이제 넓혔고 네. 전문 간호사는 간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전문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는 없어요. 네네. 문구는 없지만 전문 간호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전문 간호사의 역할, 어떤 특정 이런 것들은 PA의 규정과 유사해요. 사실은 거의 이 구조를 보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만약 계속 그 구체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만 준 의사를 PA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겠죠. 이게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이 직능단체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우리도 하게 해줘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또 하나 이제 뭐냐면 간호조무사는 이 간호법이 본인들의 그 현재 위치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 네. 지금은 뭐냐면 지금 내가 앞서 조금 다시 돌려보면 의료법에서만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했는데 그때는 뭐냐면 의료기관 내에서만 어떤 간호사의 업무 이런 것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역사회에서는 의료법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간호법은 지역사회를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는데 의료법에서 뭘 갖고 왔냐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제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려면 지역사회 어떤 기관들이 간호사를 채용해야 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네. 있잖아요. 간호사가 그렇죠? 있어야지 돌아간다. 그렇죠. 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네. 지역사회에서. 네. 그런데 지금 어떠냐면 그런 요양기관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 등도 이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촉탁이를 둬요. 네. 촉탁이 한 명을 두고 그다음에 촉탁이는 이제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상주하는 분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하는데 간호사 구하기가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오케이. 거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법이 생활시설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간호사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간호조무사는 이것이 본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법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논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요약하면 네. 이 간호사법은 간호사협회와 13개
다른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응급구조협회 13개와 지금 완전히 똘똘 뭉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럼 뭐냐? 고령화에서 어떤 PA를 두는 것은 요거는 의사협회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를 보면 의사가 다 할 수는 없다. 고령화 세대의 많은 서비스를. 그러면 의사 없이도 의사의 역할을 조금 나누는 것은 학계 쪽에서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지금처럼 간호사만 그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의견이 많은 거죠. 네. 이 지금 간호사를 둘러싼 논란의 쟁점은 바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들은 그럼 입장이 뭐예요? 간호사만 하게 해달라는 게 간호사 입장이에요? 네? 아니 법은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간호사가 지금 네. 법은 설명 이건 뭐냐면 간호사는 당연히 오케이. 아니요, 간호사 아니요. 찬성? 그러니까 당연히 어. 간호사 입장에서는 간호사만 해달라고 하게끔 그렇게 주장을 하시겠어요? 그렇게 인정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왜요? 아니 그럼 욕 먹잖아요. 아, 욕 먹어서. 욕 먹으니까 네. 우리는 그럴 생각 없다. 다만 이 법은 그런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안은 그렇게 세세하게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러내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법안은 그렇게 어물쩍 그러니까 이렇게 유일한 아나운서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모든 법안은 이 법뿐만 아니라 그냥 본래 이 법이 갖고 있는 목적 구현하는 바는 있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좀 멀쩡한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법안이 하나 발의되면 그렇게 다툼이 많은 거예요. 간호사협회 표면적으로 그렇게 지금 유일한 아나운서가 간호사는 본인들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법 자체를 다른 13개 단체는 법이 그런 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도 빼앗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거 있잖아요. 네.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지금 간호사 되게 힘들거든요. 논란 없습니다. 이거 갖고 뭐 기사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어요. 간호사 뭐냐면 우리 이제 중증도가 높은 병원에서 간호사가 보는 환자가 적을수록 환자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환자의 수명이 달라집니다. 수명까지? 네. 만족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만족도면 수명도 달라져요. 환자의 아웃컴도 달라집니다. 무조건 중증도가 있는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더 많이 채용돼서 간호사가 보는 환자가 적어야 된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그 간호사협회 쪽에서는 처벌 규정은 또 따로 없어요. 그렇게 막 해서 간호사 많이 채용해서 이거 좀 뭐 적게 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그런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좀 미진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 부분은 논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요 부분이네요. 고령화죠, 사실은. 네. 고령화 때 우리가 많은 의료 그 서비스의 요구가 발생할 텐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사실 의사협회는 그거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근데 의사협회는 그거 자체를 반대하지만 실은 제가 만났던 이제 뭐 의료계 원로 분들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시네요.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들도 고령화 사회에서는 그렇게 제가 지금 제 취재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나중에는 좀 좋을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은 국민들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어쨌든 간호사 협회는 뭐 그렇게 우리만 하자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직능 단체들은 아니다. 지역사회 그다음에 전문 간호사 이렇게 새롭게 등장시키는 것이 그것을 간호사의 직군에게만 한정시키는 조항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논란은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조정돼요? 아니 계속 지금 얘기해서. 어렵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오늘 4월 27일이죠. 이거를 통과시키겠다고 이제 당론을 정해서 했고 다른 그런 직능 단체는 뭐 그렇다면 이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 이렇게 강경한데 일단 뭐냐면 저는
이걸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요. 어떤 단체에서. 네. 근데 여론조사의 방식이 되게 조금 뭐 편파적이었어요? 1000명에서 그러니까 허접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는 거 하고 해갖고 여론조사를 내. 그래서 간호법을 국민들이 대체로 찬성한다. 70%가 찬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걸 취재하면서 들여다보니까 네. 간호법의 쟁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기사가 거의 없어요. 저는 국민들 여러분께서 네. 간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를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의사협회는 되게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 조동찬 의사인데 의사 말고도 지금 단독 개원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니요, 뭐 저는 그러면 의사협회 저 되게 싫어할 거야. 많은 의사협회 회원님들이 조동찬 저 나쁜 놈이라고 할 텐데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 취재가 그렇게 된 걸요. 미국과 친고령화 도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의 역할을 다른 직군에게 좀 나누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나눌 것이냐. 그러면 이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간호사에게만 나눌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법안은 이건 조금 우리 다시 국민들께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간호법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간호법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뭐 이렇게 이 법을 만드는 건 국회니까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네.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전 다만 아쉬운 건요. 네. 제가 여당 야당을 그 다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 국회의원들이 간호법에 대해서 라디오 출연해서 하는 말 들어봤거든요. 이분들은 공부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정말 보건복지 국회의원님들 네. 공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냥 자기 네. 유리한 방향 쪽으로만 이 얘기하고 법이 끝내요? 이 네. 고령화에서 외국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고령화 사회에서 실질적인 니드가 어디에 있으며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본인이 이 법이 갖고 있는 문구가 어떤 걸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원들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금 저처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없었어요. 정말 그냥 빠져든다. 아무튼 의사들은 반대합니다. 이런 PA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네. 단독 개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데요. 근데 국민들에게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해야지 어떤 한 직능단체 위주로 그것을 돌아가는 것은 사실 국민이 원하는 것일까? 라고 다른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협회는 생각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야, 선배님 옛날에 그 수학과외 할 때 막 네. 학생들 선수 잘 내갖고 엄청 유명했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엄청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저희 지역에서 한 처음에 했던 지역사회 전문 가외쌤. 처음 두 학생이 성적이 이제 확 너무 많이 올라서 뭐 그랬던 적은 있죠. 야, 근데 뽀얀 것처럼 너무 재밌는 게 지금 뭐 30분 안짝으로 간호법을 너무 완벽하게 일타 강사처럼 설명을 정리를 해주고 진짜 재밌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SBS 보이스 뉴스즈 그리고 골뱅이 gmail.com으로 또 궁금한 사연 있으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